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이라는 어떤 왕국의 공식 명칭보다는 뭐 이씨 왕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 왕조가 그렇게 부패와 무능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궁핍, 그다음에 전 세계의 끝없는 발전의 조류에 제일 뒤처졌던 낙제생으로 결국은 일제로까지 망국이라는 민족적 수치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책임은 이씨 왕조에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 그 정점에 있던 선조, 그런 상황에서 저 또한 조선 왕조는 이씨 가문의 졸렬함이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이제 그 가운데 중간 지배층들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못난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책보자 지혜서 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구한말에 내한하여 당시 조선 말 대한제국 아니면 일제 식민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한 외국인들이 그 당시 구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원서들을 저의 영어 공유 콘텐츠에서 가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번역서 중심으로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조선 말 아니면 대한제국이 일제에 휙 하고 넘어갔다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사회 정치적 격동기에 많은 기회가 있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시 민비와 고종, 그 다음에 흥선 대원군, 이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그 다음에 민씨 일가라거나 그 왕실 외척들 여러 관계, 그 다음에 개화파, 위정 척사파, 이런 정치 세력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심했던 가운데, 어쨌거나 고종은 현재 재벌 가문들처럼 재벌가에서 이 삼성은 현대는 뭐 LG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민주적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주권을 가진 단지 역할만 다른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 머슴이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선 사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궤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절대 자본 우선시, 그리고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인권, 주권자, 그다음에 평등, 그다음에 그 평등 속에서의 자유, 평등과 자유의 양립, 이런 게 민주주의의 가치라면,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 최우선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구한말에도 고종은 조선은 내 것이다, 조선에 대한 오너십이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고급 관료든 아니면 양반 전체든 아니면 상민 천민 전체든 간에 모두 다 내 것이다,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나를 거역하지 못한다, 반역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아니면 바람직한 정치 제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내 것을 내 손에 쥐고서 놓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러니까 자기 걸 다 가지고서 변화를 얼마나 시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죠. 정권, 절대 권력, 절대적인 오너십은 다 내가 갖고 그리고서 뭘 좀 해보자, 한계가 있는 거죠. 자신의 있는 것을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구한말에 저자 제임스 게일은 그야말로 기독교 목사 내지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제 구한말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선 굉장히 온화한 필치로
구한말 조선을 답사했고, 물론 자신의 기본적인 시각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조선의 정치체제와 조선 인민들을 바라보았죠. 그랬을 때 어떤 연정이나 공감 내지는 동정, 이런 이제 서구인의 발달한 나라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조선을 바라봤을 때 깝깝하기가 한이 없었죠. 다만 선교라는 사명,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일단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 우리를 보고서 뭔가 이해한 것처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건 다분히 한계가 있죠. 그런 게 본문 속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기는 해요. 우리도 현재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강했다. 마치 오늘날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식인 거죠. 인도에서 4대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그렇듯이 일단 조선의 기본 4대 신분제도는 사농공상. 그래서 양반 선비가 언뜻 일반 상식으로 선비가 양반 계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평민으로 보이고요. 공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인 계열이고, 상업, 장사치,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산농공상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양반과 농공상에 평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에 천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정이라거나 아니면 무당이라거나, 그 다음에 노비들, 관노비든 산노비든 간에 그런 노비들, 이 천민에 속했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반들이 상놈이라고 할 때는 그게 한계가 농공상까지를 포함해서 상놈이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노비들이나 천민들로 보는 백정, 망나니, 무당, 심지어 숙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기만을, 천민만을 쌍놈, 상놈이라고 했는지가 저도 언뜻 이제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제임스 게일이 다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번역자도 여기에서 양반이 아닌 비양반을 다 상놈으로 번역어를 상놈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상놈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맥상의 어감으로도 이거 그냥 상놈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 상놈으로 번역된 부분이 조금 어색했고요. 어쨌거나 답사자인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는 조선 팔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한 우리 현지인 조선인들과 좀 동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조선말, 조선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어를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익혀서 구사하려고 이제 애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1890년에 최초로 한영사전을 출가하는데 공저자로 이제 참여를 했고요. 존 버년 그 유명한 The Pilgrim's Progress, 그러니까 철로 역정, 이것도 번역 출간을 했죠. 그 외에 논어 이런 것들도 읽었다 하고, 전래동화집도 편찬을 했고요. 코리안 포크테일즈, 그 다음에 김만중이 쓴 구운몽, 또 The Cloud Dream of Nine, 구운몽을 그대로 옮겼네요. 운몽을 Cloud Dream이라 했고, 아홉 구에서 The Cloud Dream of Nine 이렇게도 했고, 심지어 심청전, 춘향전도 번역을 했다 하네요. 그리고 1895년에 동국통감도 번역을 해서 서양에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직접 겪은 고종 때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집다해성해서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한국인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 하니까, 그 문필,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글쓰기 아니면 답사 아니면 출간, 집필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결과물을 내어놓은 건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요. 저는 이제 찬찬히 영어 콘텐츠 다루는 채널에서는 이 본문을, 영어 원문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콘텐츠로 제시는 하기는 할 건데요.
굳이 인문학적인 독서 이런 쪽에 취향이 깊지 않은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사서 읽는 거 쉽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입장에선 거의 소명감을 가지고 영어 원서 독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상황에서야 당연히 이것도 이제 완독을 하고 리뷰를 하지만 일반 독자께서는 그게 쉽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거나 역시 내용의 세부적인 면은 2부에서 다루어야겠지만 이제 책을 개관하자면 이 사람이 써내려갔던 이역 만리에서 전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전국 활도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낯설고 의복 낯설고 언어 낯설고 사회 풍토에 대해서 낯선 상황에서 근 10년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면서 또 이렇게 엄청난 답사기를 남겼다는 차원에선 훌륭하죠. 그런 면에선 우리에게 또 다른 읽을 거리 아니면 우리가 현재 기억하는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정도부터일 거잖아요. 386 세대가 자신의 기억을 잘 되살린다 해도 1960, 70년대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당시로부터는 거진 7, 80년, 현재로부터는 120, 140년 전에 조선 사회가 어땠는지 그야말로 미개한 사회에 들어왔던 거잖아요. 조선 사회라는 것이 1392년에서 1892년 근 500년 이상 조선 왕조가 506년, 508년 이 정도 지속됐다고 하는데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 500년이 흐르는 동안 어쩌면 하나의 변화도 없었을까? 그것이 일반 백성들 탓일까? 당연히 사회 지도층의 못난 사대주의, 성리학 중심, 고루한 한문, 한자 문화권, 중국 문화권 내에 예속된 노예근성, 그를 통해서 어떤 농공상의 발전을 억압했던 양반들의 기득권 유지, 이런 쪽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 책임의 정점에는 조선 왕조, 이씨 왕가가 있다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이라는 어떤 왕국의 공식 명칭보다는 뭐 이씨 왕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 왕조가 그렇게 부패와 무능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궁핍, 그다음에 전 세계의 끝없는 발전의 조류에 제일 뒤처졌던 낙제생으로 결국은 일제로까지 망국이라는 민족적 수치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책임은 이씨 왕조에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 그 정점에 있던 선조, 그런 상황에서 저 또한 조선 왕조는 이씨 가문의 졸렬함이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이제 그 가운데 중간 지배층들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못난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선 지도층, 지도자,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대리인들의 무능함은 반드시 견책되어야 하고 질책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이 제임스 게일 목사가 조선을 돌아다 봤을 때 한없는 초가집에 사는 수많은 백성, 일반 백성들, 또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흡혈귀 같은 양반 계층들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뭐 가문, 종손, 종갓집 하면서 내가 말이야 뭐 이러는 창구들, 자기 발로는 한 발짝도 안 걷고 가마꾼들, 노비들의 가마에 올라타고 앉아서 세상 좋네, 내 목구멍에 밥 잘 들어오면 내 생활을 자기 손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노비들의 손을 타고서, 심지어는 담뱃대에 불 붙이는 거 하나 노비들 손을 빌려서 읽으면서 어떻게 책은 또 스스로 읽었는지 몰라요. 공부는 어떻게 자기 입, 자기 머리로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대신시키지 않고. 그 극단적인 예가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땀이 뻘뻘 나도록 테니스를 치니까 저걸 왜 노비를 시키지 왜 자기가 하고 앉았냐, 이러는 조선 양반들의 끝간데 없는 못난이 근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통탄도 많이 흘러나오고요.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소회 이런 건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미신과 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조선 사회를 보면서 이 원시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독교라는 고등 종교로 갈아타야만이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해질 거라 하는 얘기를 이제 이 기일 목사는 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역 만리에 와서 개고생을 하면서 전도에 힘썼던 건 사실인데, 인문학적으로는 조선의 미신, 샤머니즘과 유대교적인 샤머니즘, 이쪽은 크게 다른 것이냐, 그런 생각은 해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제가 또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이나 평가를 드리기는 이제 조심스럽고, 어쨌거나 그 선교사 입장에서 바라본 조선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아주 담담한 필치로 이제 서술해 냈다는 차원에서 일독은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조선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종착역, 마지막 일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패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구한말 사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가감없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선 한번 일독은 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본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